실망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만족의 비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가 그런 실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항상 믿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다. 노력과 훈련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본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하는데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인간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할까? 바로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한 상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거나 없앤다. 즉,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현실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힘이 된다. 이 상상력은 현실을 바꾸는 보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창조를 삶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돈이 없으니 더 많이 끌어당겨야 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 더 성공해야 해. 나는 외롭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끌어당겨야 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결핍을 더 강화할 뿐이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다. 상상력은 현실의 보상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근원이다. 즉, 이렇기 때문에 더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처럼 느껴야 한다. 만족은 목표를 이룬 뒤에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지금까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방식으로 노력했는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했는가? 만약 지금까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쫓아왔다면 이제는 반대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방법은 단순하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처럼 살아보는 것. 그 사람이 가진 태도, 생각, 감정을 스스로 체험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익숙해질수록 현실도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 3. 당신은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다. 미래는 창조자가 상상 속에서 현재로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 환경에 맞춰 정의한다. 통장 잔고가 적으면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무능력한 사람이라 여기고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현실을 고정시킨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반복된 생각을 통해 뉴런 연결을 강화한다. 즉, 자신을 특정 방식으로 정의할수록 뇌는 그 상태를 더 강화하게 된다. 현재 상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를 이미 이루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상상해 본다.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떠올린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보는 것이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라.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그 모습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현실도 점차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4. 만족은 더 많은 만족을 불러온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다. 우리는 상상력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현실의 대체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창조를 현재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하지만 만족은 더 많은 만족을 불러오는 연쇄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반면 이미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을 키운다. 네빌 고다드는 만족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에너지로 보았다. 그는 만족을 기쁨, 자유, 성취, 치유 같은 단어로 바꿔보라고 조언했다. 이 감정을 먼저 경험할 때 그에 맞는 현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된다. 결핍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5. 목표를 현실로 만든 사람들. 짐 캐리는 무명 배우 시절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었다. 그는 매일 그 수표를 보며 나는 성공한 배우다 라고 상상했다. 몇 년 후 그는 실제로 그 금액을 받게 되었다.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바디빌딩 챔피언, 할리우드 스타,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성취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이미 챔피언이 된 자신을 상상했고, 연기를 배울 때도 자신이 주연 배우라고 믿으며 연습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언제나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큰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라고 말했다.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가수 임영웅 역시 같은 원리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무명 시절 2020년 어머니 생일에 1억을 선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군고구마를 팔면서도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 뒤인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하며 상금 1억을 받았고 광고 모델로도 성공하며 실제로 그 목표를 이뤘다. 또한 2019년에 1년 후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웅아, 넌 지금쯤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거야.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2020년, 실제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무명 시절에도 자신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마치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스스로를 그 상태에 적응시켰고 그 감각이 익숙해질수록 현실도 점점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재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원하는 미래를 먼저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한 결과 현실도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변해갔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현실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자신을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정의해야 한다. 만족은 더 많은 만족을 불러온다. 원하는 감정을 먼저 경험하면 현실이 따라오게 된다.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셨나요? 현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오늘이 의미 있고 소중하기를 바라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